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단순한 마그네슘 이야기가 아니라 적당한 양의 마그네슘 섭취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몇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300여 종의 효소 반응에 있어 조효소로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근육 이완, 신경 안정화, 에너지 생성, 피로감 개선,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 신경 자극 전달, 세포막 안팎의 칼륨, 나트륨, 칼슘 이온의 농도 조절, 심장 보호, 혈관 보호, 비타민 D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신진대사와 원활한 신경계의 기능을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이 마그네슘의 섭취가 충분치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71세 이상의 남성들과 젊은 층의 여성들에 있어서 이 경향이 보다 더 두드러진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약물의 복용이라든가 위장관계 자체의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여성층은 잦은 가공식품의 섭취, 패스트푸드의 섭취, 그리고 다이어트, 편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평소 균형 잡힌 식단이 힘들기 때문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섭취 부족 외에 마그네슘 부족 또는 결핍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알려진 것들은 알코올 남용, 카페인의 과다 섭취, 당뇨,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위장관계 질환, 그리고 특정 이뇨제의 복용, 위산분비 억제제 복용, 피임약 복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그네슘의 부족 신호는 식욕 저하, 메스꺼움, 구토, 피로감, 허약 또는 쇠약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좀 더 심해져서 마그네슘 결핍 상태가 되면 혈압이 약간 높아질 수도 있으며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부정맥과 같은 불규칙한 심장박동이라든가 경련성 발작 등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그네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와 마그네슘에 대한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입니다. Women's Health Initiative Memory Study 참여자들의 마그네슘 섭취와 인지장애 및 치매 관계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총 6,473명의 미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약 70세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 20년 동안 진행된 추적 관찰에서 음식과 보충제를 통해 하루 257mg에서 317mg의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하루에 197mg 미만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경미한 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37%가량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연구 보겠습니다. 혈청 마그네슘은 치매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라는 제목의 연구인데요. 내용을 보면 약 8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9,500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한 연구 결과 가장 높거나 또는 가장 낮은 혈중 마그네슘 수치로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은 중간 수준의 혈중 마그네슘 수치를 나타낸 사람들에 비해 연구 과정에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대략 3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혈청 마그네슘 농도가 중요함을 밝힌 연구가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사용과 치매 위험도의 감소라는 제목의 연구인데요. 타이완에서 실시된 후양적 코호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만의 50세 이상 남성과 여성 6천여 명 중 연구 초기에 변비 치료를 위해 경구용 산화 마그네슘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산화 마그네슘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48%가량 치매가 덜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참가자가 복용한 일일 평균 마그네슘 용량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식이에서 섭취한 마그네슘의 양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연구 보겠습니다. 마그테인이라고 불리는 L트레온산 마그네슘 보충제 제조업체가 자금을 지원한 작은 연구에서 자가 보고된 기억력과 집중력의 장애, 불안 및 수면 장애가 있는 50에서 70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 23명에게 3개월 동안 매일 1,500에서 2,000mg의 L트레온산 마그네슘을 보충하게 한 결과 절대적인 관점에서나 위약군의 비교에서나 모두 전반적인 인지 능력의 향상이 관철되었다고 밝힙니다. 또한 L트레온산 마그네슘 섭취군은 6주 후 뇌 연령이 9년가량 젊어졌으며
12주 후에는 약 9.4년까지도 젊어졌다고 합니다. 단 이 실험에서 집중력, 수면, 불안장애 개선에 있어서는 위약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즉 인지 능력의 개선에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트레온산 마그네슘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마그네슘을 L트레온산이라는 물질에 결합시켜 놓은 형태인데요. 이것의 특징은 혈액 뇌 관문인 BBB를 통과하기 때문에 뇌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뇌세포 간의 중요한 시냅스 연결을 유지하고요. 뇌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를 촉진해 신경의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억력이나 기분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건강한 기억력과 젊은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트레온산 마그네슘 2000mg이면 순수 마그네슘으로는 144mg가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끝이 났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그네슘과 치매 유병률에 있어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자,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는 꽤 많은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치매와 연관 짓지 않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마그네슘 보충이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소 마그네슘이 충분한 식단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보충제의 형태를 통해서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보충제를 통한 적절한 마그네슘의 하루 섭취 용량은 300에서 400mg 정도의 수준입니다. 참고를 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